기네슈 선임설 부인, 대한축구협회 세계적 명장 접촉했다. 대표팀 감독 협상 최신 보도 분석.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신올 기네슈 전 베식타슈, 튀르키예 감독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협회 예산 등 여러가지 제약 조건, 감독 찾기 임무를 맡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앞서 내건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이름은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매체 아크데니즈 게르체크는 18일 기네슈 감독이 10월 이후 한국 대표팀과 함께 그라운드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계약기간 3년으로 2027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아시안컵까지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이를 두고 오보라고 보면 된다며 부인했다. 감독 선임 상황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네슈 전 감독이 후보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던 제시 마시가 캐나다 대표팀을 선택하고 뒷순위 후보들도 줄줄이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 부쩍 기네슈 전 감독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만큼 기네슈 전 감독이 앞서 전력강화위가 내건 사령탑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 2월 차기 감독의 8가지 기준을 발표하면서 풍부한 대회 경험 성과 등을 언급했다. 기네슈 전 감독은 여러 후보 중 대표팀 사령탑으로서는 가장 굵직한 성과를 낸 지도자다. 그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조국 튀르키예를 이끌고 3위에 올랐다. 이듬해 국제축구연맹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는 3위에 올랐고 2020 유럽 선수권대회 유로 본선에도 진출했다. 앞서 대표팀 감독 우선순위로 거론됐던 마시 감독이 A 대표팀으로서는 미국 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것이 전부고,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다. 2007년부터 3년간 K리그에서 FC 서울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서울 사령탑으로 들어올린 트로피는 없지만 팀을 상위권에 올려놨고 이후 대표팀 주축으로 성장한 기성용, 서울, 이청용, 울산 등을 발굴한 것은 성과로 인정받는다. 1952년 6월생으로 만 71세 고령이라는 점이 걸리지만 현대 축구 흐름에 밝고 전술적으로도 유연성이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4-2-3의 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윙어와 풀백, 중앙 미드필더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중앙의 공격 숫자를 많이 둘 수 있는 전술을 펼친다. 후방 빌드업을 통해 공격으로 빠른 전환을 꾀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성과를 일궜던 파올로 벤투 전 감독과 방향성이 일치한다. 대표팀은 다음 달 싱가포르,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다. 5월 중 감독 선임 방향을 고수하겠다면 늦어도 주 초에는 구단에 선수 소집 공문을 보내야 한다. 다른 후보들보다 한국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감독직 수락 의지도 높은 만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1순위 마쉬 감독 놓친 축구협회 스스로 협상력 떨어뜨렸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 후임 선임의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KFA 위 협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남자 축구 A 대표팀은 오는 27일 6월 A매치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대표팀은 매달 6월 원정으로 치르는 싱가포르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5차전과 11일 홈에서 펼쳐지는 중국과의 6차전을 소화한다. 하지만 6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할 사령탑이 석 달째 공석이다. 한국 축구는 지난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밀려 탈락한 이후 클린스만 감독과 결별했다. 이후 3월 태국과의 2차 예선 3, 4차전은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임시체제로 소화했고 현재 새 감독을 찾는 중이다. 다만 클린스만 전 감독 후임을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축구협회 전력강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그간 살펴본 새 감독 후보를 놓고 논의를 거쳐 4명으로 좁혔다. 이들 4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알려졌으며 1순위로 과거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황희찬, 울버햄튼, 웰치도 했던 제시 마쉬 감독이 거론됐다. 그러나 마쉬 감독은 지난 14일 캐나다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축구계에 따르면 연봉을 놓고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현재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위약금과 천안축구센터 준공 등으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 축구협회 역시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마쉬 감독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소속 캐나다 구단 3곳, 몬트리올 임팩트, 토론토 FC, 밴쿠버 화이트캡스 구단주들의 지원을 받아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또 몬트리올의 구단주 조이 사프토와 토론토 FC를 소유한 북미 최대 스포츠 기업 메이플 리프 스포츠 앰퍼샌드 엔터테인먼트 등의 거액 지원과 함께 수많은 개인 기부자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과 캐나다 두 축구협회의 행정력 차이에 대한 팬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스스로 감독 선임 기한을 정해놓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구협회는 6월 A매치를 준비하는 5월 전까지 선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한 축구협회 나름의 의지를 드러낸 대목일 수 있지만 시간에 쫓겨 방향성은커녕 협상의 기본인 선택지마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 축구협회가 헛물 켜는 사이 또 다른 후보로 알려진 바스코 세아브라 감독은 계약 기간이 연장되며 불발됐다.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조차 중동 언론을 통해 잔류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졌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이름값이나 당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보다는 월드컵이라는 먼 미래를 보고 국내 정서와 철학에 맞는 사령탑을 제대로 뽑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월 A매치가 아닌 다음 국가대항전인 9월 A매치로 정식 감독 선임 마감 기한을 연장하면 보다 많은 감독들을 후보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유럽 주요 리그는 시즌 막바지인 데다 내달 중순 개막하는 유럽축구연맹 유럽축구선수권대회 2024 등 굵직한 대회들이 남아있어 여름이 되면 더 많은 감독 후보가 시장에 나온다. 이에 맞춰 축구협회도 캐나다처럼 외부 도움 등을 통해 금전적 문제까지 풀어낸다면 보다 좋은 상황에서 새 감독을 품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축구협회는 앞선 후보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순위였던 세뇰 비네슈 감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정식 감독 선임에 집중하기보다는 비네슈 감독이 기존에 세웠던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대로 된 프로세스에 맞춰 감독을 뽑은 데 집중해야 할 때다. 3. 이렇게 불운할 수는 없다. 해리 케인 45경기 44골에도 또 우승 실패 플러스 미네는 13년 만에 리그 3위, 대구력. 해리 케인의 우승 트로피에 대한 불운이 이어지고 있다. 케인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로 거듭났다. 케인은 2014-15 시즌부터 2022-23 시즌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EPL 득점왕은 3차례 차지했으며 2020-21 시즌에는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다. EPL에서 213골을 넣은 케인은 앨런 시어러 260골에 이어 리그 최다골 2위다. 토트넘에서 280골을 넣으며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 반열에 오른 케인에게 부족한 건 우승 트로피였다. 케인은 커리어에서 단 하나의 우승컵도 얻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케인은 준우승만 3차례 차지했다. 2018-19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 대표적이었다. 우승에 대한 갈망 때문에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뮌헨은 지난해 여름 9,500만 유로, 하나 약 1,399억 원을 들여 케인을 전격 영입했다. 케인은 19년 만에 토트넘과 결별했다. 뮌헨은 명실상부한 유럽 최강 구단이었다. 당시 뮌헨은 2012-13 시즌부터 2022-23 시즌까지 분데스리가 11연패를 이룩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6회 우승했다. 2012-13 시즌과 2019-20 시즌에는 트래블을 차지했다.
케인은 뮌헨에서 우승을 원했지만 이번에도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출발부터 불안했다. 뮌헨은 독일 슈퍼컵에서 RB 라이프치히에 0에서 3으로 완패하며 정상 등극에 실패했다. DFB 포칼 2라운드에서도 3부 리그에 속한 자르브리켄의 패에 족이 탈락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독일 분데스리가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도 무산됐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바이엘 레버쿠젠이 창단 120년 만에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레버쿠젠은 28승 6무, 승점 90로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초의 무패 우승을 이뤄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에선 레알 마드리드에 밀려 탈락했다. 케인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뮌헨은 18일 독일 진사임에 위치한 프리제로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4라운드에서 호펜하임에 2에서 4로 패했다. 같은 시각 뮌헨글라트바흐를 4에서 0으로 제압하면서 뮌헨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분데스리가 최강자인 뮌헨은 2010-11 시즌 이후 13년 만에 리그 3위로 시즌을 마치는 굴욕을 겪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케인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다. 케인은 이번 시즌 공식전 45경기 44골 12도움을 기록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36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케인이 분투했음에도 뮌헨은 2011-12 시즌 이후 12년 만에 빈손으로 시즌을 마감했다.